앞으로 포워드에서 레이어 내는 방법을 제가 했죠. 자, 종류가 있었다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다겠죠? 네 가지가 있었었는데, V라인을 자를 때, 층이 얘가 층이 없는 거, 층이 살짝 있는 거, 이런 라인이 있는 거, 이런 라인이 있는 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층이 거의 이 정도 있는 거가 거의 많아요. 긴 머리 레이어에 V라인을 자를 때.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앞에서 하나 자르면 얘가 요만큼 올 것이고, 얘가 이 정도 가면은 요 정도 올 것이고, 얘가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로 깊은 V라인을 알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똑같이 얘는 어떻게 했어요? 요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 내가 뒤에서 앞으로 해서 당겨서 커트를 했잖아요. 포워드 방향으로. 근데 내가 얘는 고정으로 한 거죠.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이동이에요. 이동.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동을 해서 다이아고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이아고널로 해서 이동으로 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 피벗 포인트로 해서 방사형 포인트로 해서요, 낮은 각도로 포워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이드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들은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 머리가 대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무거워요. 얘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무겁다고 그랬죠? 무거운데 잘 뻗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많이 뻗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요 상태에서 떨어지는 요 선이 요런 라운드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요, 요 형태에서 떨어지는 선이요,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요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는 항상 두 가지의 각도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떤 각도? 앞에 있는 층, 옆에 생기는 요 층. 두 가지 각도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각도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커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에 있는 층, 그리고 이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무게선에 있는 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MMS 방해선 커트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하지만 이 파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남성 커트나 여성 커트에 대한 그런 무게감, 이 무게감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수술 안 치잖아요. 수술 안 치는 방법은 무게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무게감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 무게감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질감이 아닌 양감으로 자르셔야 되거든요. 그 양감을 라운드로 자를 것이냐, 사각으로 자를 것이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습에 들어갔을 경우는 그 찾아내는 정도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정말 쉬운 커트예요. 정말 쉽게 자르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어려운 커트예요. 정말 어려워요.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이클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커트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뭘까요? 방사형 포인트에서요, 제가 말을 바꿨어요. 피부 포인트는 저작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피부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똑같은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특허가 다 있어요? 저작권.
그럼 모든 거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에서는 그런 저작권이 다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의 저작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방사형 파트로 이제 정해서 저희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응? 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뭘까요? 온베이스라는 거죠. 온베이스. 온베이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얘네들은 뭐예요? 수평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운드로 보이죠? 그쵸? 근데 그게 왜 수평인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응? 두상이 둥근이. 네.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둥근 두상에 수건을 이렇게 놓으면 보일 때 라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도 똑같이 보이는데 얘는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각도를 내리면 요만큼 잘리겠죠? 그쵸? 각도를 조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올라가겠죠? 각도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온베이스를 잘라주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커트 많이 해보시는 선생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예? 파이죠. 네. 왜 파일까요? 머리털이 없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위험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마지막에 라인 따. 네? 건드리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라인을 따. 건드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라인만 정리해요? 티닝 처리를 해준다거나. 튜닝 왜 해? 거기 튜닝이 왜 들어가? 자, 오늘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오늘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그거에 답을 오늘 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인위적으로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남겨놔야 돼요. 인위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인위적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또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돼요? 우리 방향성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각으로 가요. 대각으로 자르고 여기만 어떻게 해요? 방사형 포인트 온베이스 잘라주면 잘리겠어요? 안 잘리겠어요? 안 잘리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있어요?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얘네들은 밑에 머리도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 커트를 배웠잖아요. 이 방향성 커트를 응용을 해서 우리는 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8가지의 방향성과 2가지의 섹션만 가지고 있으면요, 해결 안 되는 머리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꼭 이것만 고집해서 커트를 하는 법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건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왜? 잘하는 것만 해서는 우리는 절대 답을 못 찾아냅니다. 해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커트를 잘해서 예쁘게만 자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야지 성공합니다. 그쵸? 기술도 똑같아요. 내가 실패를 많이 보고 내가 잘못된 커트를 많이 할수록요, 내가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왜 처음부터 예쁘게만 자를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그럼 이걸 했을 때 문제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지적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손님한테 머리 자르면 막 망칠 때도 있잖아. 그럼 급하게 그거 대처해야 되잖아.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얘지지 않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쵸? 찾아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 저번 시간에 커트를 했죠? 그쵸? 해서 요 모양을 디자인을 뽑아내서 뭐 했죠? 온베이스 자르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르니까 요 상태에서 얘가 길어지고 포워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이 똑같이 가면서 요 파트가 요렇게 된 거죠? 그쵸?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요런 디자인에서 뽑아내서 가는데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느낌으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죠.
예전에는 한참 어떤 디자이너들이 이런 커트만 구사하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다 잘 잡아서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긴 머리 자랐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긴 머리 자르는 방법도요. 지금 여기만 보면 지금 4가지, 5가지의 커트가 앞으로 하는 거 3가지, 또 뒤로 하는 것도 3가지, 밑으로 하는 거 3가지. 그러면은요, 요 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한 3, 40가지 나오겠네요. 요 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종류가 3, 40가지 넘게 나오겠네요. 그쵸? 100가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종류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 디자인을 우리는 다 잘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잘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내가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응용을 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내가 조합을 해서 커트를 할 건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 8가지 방향성에서. 그래서 조합을 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단발을 자를 거예요. 단발을 자를 건데, 그냥 일자 단발 하나가 있고요. 층이 나는 단발이 있어요. 그럼 층을 낼 때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죠. 그쵸? 그냥 일자로 잘랐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층이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왜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무슨 상황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야. 왜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없잖아. 많잖아. 많고 없고의 차이예요. 높이, 고도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항상 되는데, 자, 우리가 호리존탈만 커트를 할 수 있고, 층을 내가 호리존탈만 계속 올려서 커트를 했어요. 각도를 올려서. 우리 각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호리존탈로 해서 각도를 했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도 잘했어. 네이프 했을 때는 잘했어. 근데 옆에 사이드에서 각도를 올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뒷머리만 쑥 삐져나오네? 여기는 없고 뒷머리만 쑥. 난 각도 정확하게 맞췄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쵸? 근데 그 모양이 안 나와. 여기가 또 파먹네 이렇게. 없으니까.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또한 내가 머리를 잘 자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밑에서부터 이제 커트를 해서 섹션을 차해서 3등분 해가지고 막 올라갔어. 층을 내서 호리존탈로 올라가더니 버티컬로 버티컬로 하니까 좀 낫다고 그래서 버티컬로 갔어. 아니면 다이아고널로 해서 갔는데 이놈의 층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어. 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밑에서도 올라갔는데 밑에 층을 어디까지 내야 될지, 각도는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감 잡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헤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왜 어떻게 하면 그 위에서부터 층을 어떻게 내고 밑에 있는 층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긴 머리일 때는 어디예요? 긴 머리일 때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내가 잡아서 이 떨어지는 이 길이를 내가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탑 부분에 있는 머리 기준을 내가 먼저 선정을 해요. 내가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을 선정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층을 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라운드를 정리를 해요.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밑에서부터 라인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가 자르는 건 뭐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죠? 각도로 들어서 자를 수도 있고 원레스로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층을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밑에 기준선을 잡고 위에 기준선을 잡고 뭐예요? 연결. 그럼 쉬워야 안 쉽 거야? 쉽겠죠. 단발머리도 똑같다는 얘기죠. 단발머리도 자, 밑에가 거친 부분이냐 매끄러운 부분이냐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밑에가 거칠다. 그럼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위에 2차 가이드선부터 시작한 거예요. 밑에가 깨끗하다, 일자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발머리를 자를 때, 자, 이런 단발머리 있어요. 단발머리를 자른다. 그럼 층이, 얘가 뭘까요?
얘가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 1차 가이드라인이 층이 이만큼 있어요. 층이 이만큼 있어서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이 층이 어디까지 날지 우리는 감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를 어디서 무게감을 얼마큼 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요 부분은 1차 가이드라인을 발을 땡 나눠. 그쵸? 2등분으로 나눠놔요. 2등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내려서 크레스트 아래를 부분만 먼저 나눠놔서 가이드라인을 1차 가이드라인을 잘라놔요. 커트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2차 가이드라인의 크레스트 윗부분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놓고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놓고 2차 가이드라인에 있는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연결 하면 밑에서는 적절한 무게선이 생기고요. 위에는 가벼운 느낌이 생겨요. 또한 한 번에 가능할까요? 두 번에 가능할까요? 최소한 모든 웬만한 커트는요. 3번의 정도의 각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왜 3번의 각도를 잡아주시냐면요. 2번의 각도를 잡아주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각의 느낌이 나와요. 밑에 머리를 잘 못 잡아내요. 그래서 3번 정도 잡아줘야지 얘가 라운드로 떨어져요. 라운드는 제가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션의 개념이고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뻗치는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각은 어떻게 해요? 사각은 뻗쳐요. 사각은 뻗치고 라운드는요 뻗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두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크레스트 윗부분을 봤을 때 윗부분과 밑에를 잘 보세요. 자, 밑에가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가벼우면 뻗쳐요. 밑에가 가벼우면 뻗쳐요. 위에가 가벼우면 뻗쳐요, 안 뻗쳐요? 위에가 층이 많으면 가벼워요. 위에가 층이 많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요. 그쵸? 그럼 밑에 머리도 조금 무겁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뻗치는 느낌이 가볍게 인크리스로 이렇게 했을 때 인크리스로 나오는 것보다 덜 뻗치겠죠. 어디가 뻗쳐요? 요 코너에 있는 얘가 뻗쳐요. 얘는 안 뻗쳐요. 이 코너에 있는 얘가 뻗쳐요. 그러면 이 코너에 있는 얘만 뻗치는 걸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 할 때 뭐 배웠었어요? 요거 하나 배우고 요거 하나 배우고 요거 하나 배워서 요 코너를 3등분해서 라운드로 만들어주라고. 그냥 일자로 딱 자르는 것보다는 요걸 굴려서 잘라주면 훨씬 더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적당한 무게감. 들어간 부분에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 얘네들은 훨씬 더 안 뻗치고 안으로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뒤에 머리는 이렇게 자르는데 사이드가 또 문제예요. 사이드를 내가 각도를 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사이드는요. 항상 1cm에서 2cm는요. 변화를 주면 안 돼요. 처음에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크레스트에서 1차 가이드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1차 가이드는 잡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크레스트 윗부 오버존에서 내가 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도 똑같이 층을 내기 시작해요. 층을 내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죠? 층을 안 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층을 내면서 문제가 돼요. 근데 나는 커트 진짜 빗자루도 잘하고 나 방향성 자세도 정말 좋아. 다 잘라서 막 기똥차게 머리를 잘라놨어. 근데 끝나고 나니까 웬걸? 얘가 다 파먹었어. 그죠? 손님은 여기를 분명히 무겁게 잘라달라고 했어. 단발로 잘라달라고 했어. 근데 왜 다 파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요게 맞춰서 뒷머리 또 잘라야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1cm에서 2cm는 남겨줘요. 1cm는 남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2cm 남겨주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겨주는 정도는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과 머리숱이 없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백에 있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3번에 거쳐서 버티컬로 제가 진행을 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는 한 번 정도면 돼요. 한 번이나 한 번 반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옆에를 3번 잡아주시면은요,
귀가 다 파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잡아주시는데 한 번에서 한 번 반만 잡아주시는데 밑에 머리는 인위적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머리가 파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이어 라인 요 뒷부분하고 뒤에 모량이 많은 쪽하고 없는 쪽 연결되는 게. 네, 맞아요. 거기가 디스커넥션이 나와요. 그 부분이 디스커넥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연결이 되면 어때요? 얘가 또 파먹어요.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데 덮어주잖아요. 덮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밑에서 또 올라가는 거는 어때요?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옆에 부분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디스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디스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험 지역에 있는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위험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얘와 얘를 연결을 할 때 이 부분을 연결하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딱 봤을 때 드라이를 다 해놓으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속에서는 디스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인위적으로 안 시켜놓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파먹습니다. 무조건 100% 무조건 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다. 아셨나요? 굳이 그 부분을 연결할 필요 없다. 왜? 연결을 안 해야지만 옆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게 적절하게 그 느낌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라놓으면 인위적으로 너무 심각한 층이 생겨버려요. 얘를 연결시켜주면 여기는 층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만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커트할 때도요, 단발머리에서 층을 많이 내는데도 여기를 만약에 층을 안 낸다면요, 여기 자체가 굉장히 단발머리에서 층을 안 내는데 얘가 나중에 뒤집어져요. 단발머리에서 층을 안 내면은요, 층을 안 내는 머리에서 연결시키는 머리도 있어요. 귀가 안 파이고 단발머리인데 층이 되게 많아. 근데 얘는 층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다 뒤집어져요. 그런 커트들이 되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두상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뽑아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후대각으로 갈 것인지 전대각으로 갈 것인지 내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쵸? 자, 전대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자, 전대각은 뒤로 가는 거죠. 계속 뒤로 해서 앞에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머리숱이 없거나 얼굴이 긴 장방형이나 서양의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쵸?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양 사람들 둥글넓적한 얼굴형이거나 숱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머리를 뒤로 넘기는데 얘 뻗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후대각을 만들어줘야죠. 커트라인은 전대각인데 커트라인은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커트는 이렇게 전대각으로 라인을 잡아놨어요. 1차 가이드라인은. 근데 무게선은요, 후대각을 만들어놔요. 백과백 중에 얘는 머리가 안 뻗쳐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커트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와서 보면은요, 나이가 드셨는데 손님들이 와서 하소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하소연하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신 손님이 그랬어요. 뭘까요? 탈모. 아니요. 디자이너들이 고객의 나이를 생각을 안 해요. 커트를 하는 디자이너들이요, 고객이 원하는 나이를 생각을 해요. 나이에 따라서 커트의 층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자,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느껴요?
앞으로 그릴까요? 앞으로 그릴게요. 느껴요? 느껴요? 뭐가 달라요? 레이어가 달라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레이어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 있어요. 20대처럼 잘라 갖고 왔어요. 고객님이 오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얘가 무거워 죽겠대. 죽여도 안 죽는데.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단발을 자르더라도 고객님이 단발을 원했어. 단발을 잘라주는데 똑같이 이걸로 잘라라. 10대, 20대로 커트를 해놔. 아니란 얘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층이 많아져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싫어해요. 근데 나는 내가 요거까지 못 잘라주는 거야. 이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요런 손님들만 받았었으니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요런 층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 왜요? 젊었을 때는 V라인이잖아. 안 해도 예쁘거든. 화장 안 해도 예쁘는 게 젊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요. 30대가 넘어가면서 탈모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턱이 발달되면 뭐의 상징? 부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턱이 발달되면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만큼 머리가 많이 빠졌고 하관이 발달되면서 턱이 발달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단발머리 이런 머리에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단 얘기예요. 이런 머리에 단발머리는 예뻐요. 근데 이런 머리에 이 머리는 웃기단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뭐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은 단발머리야. 그쵸? 10대 20대 더 없애야지 층을.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층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점점 가면 갈수록 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층이 많아진과 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얘가 또 지랄 같아.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 왜? 뒤는 머리 숱이 여기는 숱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뒷머리 짧게 자르잖아. 왜? 요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향을 알고서 우리는 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손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만 잘하면 돼? 내가 커트만 잘하면 돼. 지금 하고 있는 손님이 거기 단발머리요? 아, 네, 그것만 잘하면 돼. 그거 하나만 잘하니까 우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고객은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고객은 이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무겁다니까. 이렇게 치고 이제 조사놓지. 막 조사놓지. 이렇게 해놓고 막 조사놓잖아. 수쳐놓잖아. 수쳐놓으니까 나중에 일주일 되면 어떻게 돼? 이만해지잖아. 자, 짧은 머리가 볼륨이 더 많이 산다. 긴 머리가 더 볼륨이 많이 산다. 짧은 머리에 수술 치는 거는요. 우리가 수술 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샤기컷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샤기컷을 왜 해? 샤기컷을 왜 해요? 그거 모르죠, 이유를. 가벼우라고. 아니에요. 볼륨? 네. 샤기컷을 하는 주 목적은요, 볼륨이에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샤기컷을 들어간 거예요. 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냐? 자, 아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네 자체가 습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곱슬이 아니에요. 곱슬인데 막 습도가 높죠? 그쵸? 얘네들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쳐서 볼륨 띄우는 거예요. 짧은 머리가 볼륨감을 막 살려놓거든. 파마 잘 안 해요. 파마를 굳이 잘하는 외국 사람들은 파마를 잘 안 해요. 커트도 다 볼륨을 살리나요? 수술 쳐놔서 짧은 머리가 지리떼컬을 하면서 볼륨을 막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샤기컷의 원리예요. 왜? 그리고 가볍게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목선은 가볍잖아. 샤기컷을 치니까. 층을 내서 샤기컷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이게 잘못된 우리 넘어간 거야. 왜? 수술치면 무조건 가볍다고 생각을 해. 수술치면 무조건 가벼운 게 아니고요. 수술치면 볼륨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수치죠. 깨버려야 돼요. 수술치면 무조건 볼륨이 이만해져요. 수술은 어디만 쳐요? 탑부분만 쳐요. 나이 먹은 사람들 탑부분만 쳐야죠. 그죠? 그래야지 볼륨이 사는 거예요. 볼륨이 죽으니까 수술 쳐야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뭘 많이 해요? 펌을 많이 하잖아요. 펌한 머리에 수술 많이 쳐놔봐요. 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산발돼 버려요. 제가 초급 디자이너 때 진짜 옛날에 샤키컷 유행했잖아요. 막 소리들 머리 폭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샤키컷에 파마 말아봐요. 굵은 루트로 말아놔도 폭탄 머리 돼. 저절로 폭탄 머리 돼. 볼륨 얼마나 빵빵 사는데. 이 루즈한, 이거는 필요가 없어. 머리가 다 날려. 막 웨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다 날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냐면 원장님한테 하면 파마가 정말 오래 가요. 자, 파마를 말아놓고 수술 쳐놓으면요 파마가 다 없어져요. 하지만요 커트를 파마를 해놓고서 커트를 수술 안 치고 라인 잡으면요 파마가 정말 오래 가요. 깔끔하면서 오래 가요. 그런 걸 우리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런 레이어. 주사기 맞아서 레이어를 자르면서 레이어를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레이어는 달라진다. 아셨나요? 네,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가발 준비하세요. 저기 나중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안 했는데 요즘 들어오는 아이고. 자, 요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자, 크레스트나 말발굽존 둘 중에 하나를 2등분으로 나눠놔요. 크레스트나 2등분으로 나눠놓고요. 그래서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놓고 언더존을 먼저 잘라요. 1차로. 그리고 오버존을 또 내려서 이 2차 가이드라인에 잘라요. 그럼 뭐가 돼요? 원넥스가 되죠? 원넥스가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넥스 1차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선 잡았죠? 그 다음에 2차 가이드선의 요선이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이에요. 2차 가이드선을 뭘로 잡아요? 버티컬로 잡아요. 버티컬로 해서 3등분, 하나, 둘, 3등분을 해서 버티컬을 잡아요. 근데 각도는요, 처음에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 상태에서 이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졌다가 좁아졌다가 더 좁아져요. 각도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야지 라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부분은요 안 잘라요. 원넥스는 그냥 남겨놓으세요. 적당한 무게감은 뻗치는 거 밑에 뻗치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얘까지 다 잡아주면 오히려 더 많이 뻗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정말 신기하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이거는 긴 머리 자를 때도 그렇고요. 모든 원리에 이거는 다 지금 이 방법은요 어떤 커트를 막론하고 이 커트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긴 머리 자를 때나 단발머리, 긴 머리 단발머리나 아니면 짧은 머리 단발머리나 다 저런 방법으로 커트를 하면은요 어떤 머리든지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긴 머리에 단발머리도 많이 자르잖아요. 그런 머리일 때도 저런 방법으로 자르면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우리 가끔씩 긴 머리면서 그렇게 머리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 각도는 뭐예요? 뒤로 스퀘어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무게감 있게 자르면 숱이 없는 사람들은요 각도를 최대한 내리시면 돼요. 내린 상태에서 3등분 들어가시면 돼요. 내린 상태에서 3등분. 대각 아래로 있는데 대각 아래로의 3등분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머리숱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스퀘어로 잘라서 뒤로 똑바로 자른 상태에서 3등분 들어가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머리의 모량의 양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각도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 없다.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진행하실 거고요. 지금 제가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에 1등분과 2등분 나누는데요. 저는
크레스트 위에 오버존과 크레스트 밑에 언더존이 있죠. 이런 거 굳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발굽존과 크레스트 나누든지 그건 뭐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알아서 나누셔도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커트를 할 때 몸을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자, 지금은 크레스트 정도로 올라가죠? 크레스트 정도로. 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MMS는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 떨어졌을 때, 빗질했을 때 그냥 손님이 툭툭 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라인. 그런 라인이 중요한 거죠. 자, 1차적으로요. 내가 길이를 선정을 해요. 지금 기장을 보니까, 옆에 기장도 보니까 층이 난 게, 기존에 우리가 층을 좀 많이 냈죠, 앞에를. 그런 거, 신경 쓴다 그러면 조금 짧게 자르 갈게요. 어차피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완전 다 짧게 자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 빗질 할 때요, 넣지 마세요. 빗등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빗등으로 하지 마세요. 빗살로 빗질 하세요. 빗살로 손 들지 마세요. 손 내려서서 각도 내리셔서 밑에 보고 자르시는데 지금 요 자세가 나오려면은요 여러분들 다 무릎 꿇고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아셨나요? 고객이 미용사가 불편하면 고객은 이뻐요. 미용사가 편하면 고객의 머리는 미워요. 아셨나요? 아까 제가 프로라고 얘기했죠?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세요. 아셨나요? 네. 커트는요, 내 눈높이가 나와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자를 때마다 내가 몸이 계속 움직여야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자를 때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잘라는 이유는 뭐가 쉽냐면요. 대칭이 그렇게 쉬워요. 대칭. 우리가 대칭 되게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대충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탑은요. 다 빗질을 해놓고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나중에 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잘 맞나요? 비교는 뭘로 해요? 요 사이드번. 얼추 다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대칭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면. 우리 단발머리 자를 때 이렇게 잘라본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나서요, 정중선 딱 나눠요. 콧등. 그리고 빗질을 다 해놔요. 이렇게 탑에서 앞에는 스퀘어로 빗질 해놓고요. 백은요 방사형 피봇으로 빗질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요 요 길이에 맞춰서 밑에 머리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위에 머리 빗질 다 해놨죠? 위에 볼 필요 없어요. 빗질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선에 맞춰서 커트 해놓으니까 지금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머리 다 뒤집어지죠? 그쵸? 머리카락이 다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져요? 예, 밑으로는 사각이에요. 일자로 잘라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요것만 자른 거죠. 그쵸? 사각인 거죠. 밑변의 사각인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져요. 얘가 뒤집어져요. 지금 요 코너가 얘가 뒤집어져요. 그쵸? 이렇게 했으면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상태에서는 우리 몇 대? 10대. 요즘에 10대 이 정도 이런 단발머리 많이 하잖아. 여기까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 10대가 이 정도 단발머리인데 이런 단발머리 나가면 얘네들이 드라이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문제점 발생되잖아. 어디 문제점 발생이 돼요? 어? 그럼요. 네이프 문제점 발생이 되잖아요. 네이프 위험적이잖아. 그쵸? 잘 잘랐어. 젖은 상태에서 잘 잘랐는데 드라이 다 해보고 고개 땡강 숙이니까 삐져나오기 시작하잖아. 맞아 안 맞아? 삐져나와. 막 지랄맞게 막 삐져나와. 왜? 손가락이 하나를 대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빗질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빗등으로 빗질을 하지 않고 빗살로 빗질을 하겠죠. 그러면 빗살에서 빗질한 거에 여기 네이프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에 있는 공간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그 부분만큼 뭐 커트가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빗살로 빗등으로 이렇게 눌러서 커트를 진행을 하면 밑에 머리가 분명히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빗살로 내가 빗등을 누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 머리가 많이 길어지죠. 곡선 따라서 올라간 것만큼 얘가 길어져요. 그쵸? 곡선이 들어간 것만큼 얘가 길어져요. 그래서 기준선을 잡았으면 얘를 먼저 내가 기준선을 잡고 밑에 머리도 기준선을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다 잡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고개를 살짝 들으신 다음에 어때요?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하는데 이 상태에서 옆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옆에 고개 숙인 상태에서 삐쳤다고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이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르면 나중에 기 파먹습니다. 아셨나요? 네이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참 살롱에서 진짜 현장감 있는 내용만 얘기해 주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해. 얘는 단발머리 자르는 모든 머리에는 항상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손가락을 대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에요. 손가락을 대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한 네이프는 어떻게 나요? 네이프는 이렇게 나요.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난다고. 목선의 머리카락이 대부분 이렇게 난다고. W로 난다고.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머리카락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가발이니까 너무 깨끗하게 나오지. 사람 머리 잘라봐. 다 저렇게 W로 돼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이제 층을 내야 되겠지. 우리 이제 20대 해보자고. 20대 층. 자, 20대 층이면 위에 머리 빗질을 해서 정중선서부터 해서 정중선 뭐라고? 온베이스 빗질을 해서 낮은 각도 20대. 자, 요 정도 뭐 각도 얘기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 머리 아프니까 각도 얘기하지 말고 낮은 층 얘기해요. 그냥 낮은 층 길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안으로 쏙 들어가죠. 네, 요 상태에서 또 옆에 있고 가야겠죠. 또 갑니다. 기준선 잡아놨죠? 정중선에서. 항상 뭐든지 시작할 때는 정중선, 기준선 무조건 온베이스입니다. 위에 머리 빗질 잘 해주시고요. 자, 아까 그 기준선 찾아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기준선 찾으면 내가 처음에 잘랐던 각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각도대로. 근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처음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빗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커트가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10분 안에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드라이 하고 또 봐야죠. 저희 MMS 방향성 커트는요, 이거 커트 했다고 해서 이거 끝이 아닙니다. 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으로 쏙쏙 또 들어가죠? 자, 여기는 지금 사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사이드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 이제 접근됐어요. 여기서 약간의 디스커넥션이 이제 존재해야 돼요. 이 부분서부터. 이 부분서부터는요, 너무 많이 안 자르고요, 살짝만 덜 잘라요. 이 부분은. 층을 좀 덜 내라고요? 예, 층을 좀 덜 내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3번을 잡았죠? 그러면 옆에 사이드는요, 2번이나, 한 번만이나 2번. 밑에 걸로? 밑에 건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위에만. 자, 옆에는 뭐예요? 옆에 사이드. 옆에 사이드 잡으면서,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살짝 들으면 밑에 머리 빠지는 거 있어요, 요만큼. 요만큼을요, 어떻게 해요? 남겨놓는다. 남겨놓는다.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 자, 여기서 내가 온베이스로 갈 것인지, 온베이스를 갈 것인지, 포워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리버즈로 갈 것인지, 내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포워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짧아지는 후대각이 나오겠죠? 리버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앞이 길어지는 전대각이 나오겠죠? 뭐가? 2차 가이드라인이. 2차 가이드라인이. 1차 가이드라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으면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쵸? 내가 온베이스를 갈 것인지, 포워드로 갈 것인지, 사이드베이스로 갈 것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온베이스로 그냥 갈게요. 자, 안 파먹죠? 안 파먹죠? 그쵸? 안 파먹죠? 선 살아있죠? 이게 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존에 잘랐던 머리니까. 자, 요 상태에서 크로스 체크. 요 상태에서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이거 자르면 안 돼요. 네. 아, 옆머리는?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간 이 부분은, 고도는 라인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은 똑같고, 2차 가이드라인 똑같고, 속에 있는 머리 숨겨놨어. 그러니까 단발머리의 문제점 해결. 응? 자, 똑같이. 자, 2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층이 어디까지 내릴지 내가 맘대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층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거야, 층을. 처음부터. 아까 그거 조절한 거 정중선에서 잡은 거예요? 네. 정중선에서 잡은 겁니다. 온베이스. 온베이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단발머리인데 안으로 쏙쏙 들어가죠? 20대 단발머리. 20대에서 30대, 젊어 보이는 30대까지 토용이 돼요. 젊어 보이는 30대까지. 근데 40대가 이런 단발머리인데 이 정도 해놨다. 난리가 납니다. 무거워. 옆에 좀 제발 좀 가볍게 잘라달라고. 무거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줘야지. 머리숱이 많아. 머리숱이 많은데 가볍게 좀 잘라줘.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해? 내야지. 그럼 우리 또 들어가자고.
또 들어가. 네, 40대. 네. 또 들어가자고. 스퀘어. 자, 스퀘어는 요거하고 요거와 빗질과 손가락이 90도, 여기가 90도예요. 층이 요것만 나도 얼마나 층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자, 여기까지만 자르고 밑에는 뭐 돼 있으니까 굳이 자를 필요 없고요. 다시 또 한번. 나이에 따라서 층의 정도는 달라진다. 아, 이 가위 얼른 바꿔야지. 밀려. 이 가위는 누구한테 선물할까? 나중에. 네? 아휴, 싫어요. 장비 안 하시는 아낄 땐 아껴. 그런 거? 네. 근데 가위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가위는 안 드는 걸 쓰면 내 어깨가 망가져요. 내 손가락이 망가지고요. 네. 안 드는 가위를 쓰면 내 손에 무리가 와요. 평생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자, 아까보다 어때? 훨씬 더 가벼워졌죠? 그렇죠? 많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수평을 잘랐다 하더라도 얘 커트는 전대각의 느낌이 나요. 그쵸? 얘 앞에는 어때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잘랐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잘랐던 게 요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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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요거까지 했잖아요. 요거까지 라운드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여기까지 라운드 됐어요. 그쵸? 이 코너에서 이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말발굽존에 생기는 요 부분에 있는 무게선. 요 선은 나중에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잘라도 되고요. 지금 잘라도 나중에 한 상태에서 잘라요. 그리고 앞에 머리도 문제점이 발생했죠. 왜? 사각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요 사각을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요 사각을 그냥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후대각으로 자를 것이냐, 내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뭐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잘라놓으면 20대예요. 층 많이 냈죠? 근데 제가 30대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자르면 아직도 20대예요. 아직도 20대예요. 왜? 앞에가 아직도 무겁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는 좀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앞에가 올라갔잖아. 후대각으로 올라갔잖아. 후대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달라지죠? 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40대. 그럼 앞에서 층을 내야지.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 생각하냐면요. 앞으로 똑바로 잘랐을 때 문제점. 앞으로 똑바로 잘랐을 때 문제점. 이렇게 잘라놓으면 얘는 유니폼이고요. 얘는 그레듀에이션이고요. 얘는 인크리스예요. 얘는 하이 레이어죠. 요 세임 레이어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요 코너에 있는 요 부분. 요게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앞으로 쭉 넘겼을 때 저번에 잘랐나? 요 선에서 요게 기역자로 나와요. 이 코너에 있는 부분. 그 코너에 있는 부분이 얘예요. 근데 걔가 위에 머리로 굉장한 무게감을 만들어놔요. 우리 드라이 했는데 밑에는 되게 가벼운데 여기가 막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살짝 들어서 코너 정리를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엄청난 후대각이 나와요. 떨어졌을 때 이거를 잡아놓으면요. 떨어지는 느낌이 이런 후대각이 나와요. 얘의 코너를 잘라버리면 이런 후대각이 나와요. 사이드가. 떨어졌을 때 이런 후대각이 나오면서 이 머리 자체가 얘는요. 이렇게 뻗치는 건 예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뻗치는 건 미워요. 크레스트 위 부분에 뻗치는 머리는 되게 미워요. 밑에가 뻗치는 건 예쁜데 크레스트 윗부분에서 뻗치는 머리는 되게 미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무조건 코너가 뻗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층이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놓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라놓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코너를 정리를 해놓으면 머리가 안 뻗쳐요. 머리가 안 뻗치고 굉장한 가벼움 연출이 돼요. 그리고 앞에가 가벼운 걸 자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벼움을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앞으로 각도를 잡아서 커트를 후대각을 잡았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잘라주고요. 또 와서 잘라주고요. 이동 디자인이에요. 근데 한 번 갔어요? 세 번 갔어요? 세 번 갔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각도를 똑같이 한 번, 두 번, 라운드. 이해가 되셨어요? 아래로 라운드. 자, 지금 요 부분에서 세 번은 뭐예요? 요 선의 라운드. 요 선의 라운드. 요 선의 라운드. 가로와 세로의 선이 다 라운드가 나와야지 예뻐요. 머리가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자, 우리가 커트를 잘한다는 얘기는 뭘까? 저는요, 혹시 동영상을 보셔도 수도 있고요. 좀 일찍 와서 저 머리 하는 거 좀 보세요. 몇 시쯤에 오는데? 마음대로 오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아니, 손님이 없으면. 괜찮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돼. 밥도 줄게. 손님 없으면 내 머리 맡게. 근데 잘 보세요. 왜냐면 저는 손님들한테 절대 드라이 퍼펙트가 안 합니다. 제가 드라이 할 때 제가 드라이 퍼펙트 하는 거 보여드렸죠. 저 그렇게 드라이 안 해요. 거의 드라이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 줄 아세요? 그 커트 자체로도 이쁘니까. 그렇죠. 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드라이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리기만 해도 모양이 나오니까. 그게 진짜 디자인인 거예요. 드라이를 형태를 무조건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커트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무게감을 커트로 볼륨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사방팔방으로 다 라운드로 커트를 해주고 사각을 남기고 젊은 사람일수록 사각이 많고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라운드가 많아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사각이 많아져요. 젊은 사람일수록 층이 없어지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층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층이 많아질수록 그 무게감을 잡는 능력이 많이 뛰어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시간. 연결할게요. 난 까먹었어요. 그 연결. 진짜. 가만히 있어. 여기 선생님 오늘 많이 싸우게 생겼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다 한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급해? 슬로우. 슬로우. 조금, 자, 네. 잡고 나서 네. 잘랐죠? 네. 또 내려서 잘랐죠? 네. 연결. 자, 처음에 각도 얘기했죠? 이 각도 얘기했잖아요, 이 각도. 이 각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도 얘기하고. 요 세 개 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까먹어? 혼자가.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한 번 잡고, 한 번에 그렇게 두 번 잡고.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또 요거 가서 요거 한 번 하고 뒤죽박죽이야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꾸 까먹었어. 먼저 나가면서 왜 까먹었다고 얘기해. 끝까지 들어오고서 좀 했으면 좋겠어. 뭐. 되게 급해. 생각보다 너무 급해. 진짜. 40분까지 자르라니까. 그거 어떡하라고. 빨리 자르. 그래도 나이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삼각 베이스 지금 버티컬이 잘 안 되고 있죠? 자, 제 자세 보세요. 다리 자세 보세요. 다리 자세. 자, 옆으로. 자, 자, 운동하려고 딱 이제 기마 자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살짝 틀어요. 살짝 틀어요. 그 상태에서 몸통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자로 와요. 그래서 버티컬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는요, 중심을 잡는 거고요. 힘은 어디에 잡아요? 앞다리로 힘을 주는 거예요. 뒷다리는 내가 움직이 쓰러지지 않게끔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뒷다리가 많이 펴질수록 더 안정감 있고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뒷다리를 많이 펼수록. 그 대신에 뒷다리를 많이 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가위날이 많이 벌어져요. 뒷다리를 내가 옹물일수록 가위날이 적게 벌어져요.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몸이 안 망가져요. 몸이 안 망가져요. 허리가 안 다쳐요. 어깨에 힘 안 들어가고요. 허리가 안 다칩니다. 지금 미용 오래 하고 싶으시면요. 처음부터 자세 제대로 배우세요. 아셨나요? 네. 미용 생활 오래 하고 싶으시면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은 나중에 허리 디스크 빨리 오고요. 50견 빨리 옵니다. 그래서 다리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어깨 안 아프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자세 잘 잡으세요. 엉덩이 절대 빼놓지 마세요. 허리 디스크 걸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빗질을 하는데 제가 3번에 걸쳐서 빗질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언더냐 오버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조건 크레스트 밑으로 빗질하는 거는요. 스퀘어 있죠? 스퀘어. 90도 각도 무조건 뭐예요? 언더로 자르세요. 아셨죠? 90도 각도는 무조건 언더로 자르세요. 언더 빗질로. 아셨죠? 스퀘어 위는 무조건 뭐예요? 오버로 자르세요. 이제 정의됐죠? 절대 밑에의 각도는 버티컬 절대 못 잡아냅니다. 아셨나요? 오버로 자르면서 버티컬 못 찾아내요. 못 잡습니다. 사람이 편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커트는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지 고객이 머리가 예쁜 머리가 나와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편하면은요, 절대 머리 커트는 절대 이쁘게 안 나옵니다. 항상 눈높이 맞추시고요. 자세,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자세 안 잡히죠? 잡히면 그건 신이게?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빗질 연습하러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쵸? 이 자세 배우려고. 이 자세가 나와야지 커트가 1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그러니까. 자, 처음에 빗질을 해서 각도를 잡아서 커트를 했으면 얘를 놓는 게 아니에요. 얘를 놓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다음 또 빗질을 해요. 그래서 또 잘라요. 얘를 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각도 잡아서 더 낮은 각도로 자르시는 거예요. 얘를 자르는 거, 코너를 자르는 거예요. 그 코너에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 삼각형을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에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삼각형을 자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각도 잡았죠. 그 다음에 잡을 때는 각도가 어떻게 해요? 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안 되는 거는 첫 번째 빗질, 이거 안 되는 거, 온베이스 안 되는 거. 온베이스 안 되는 거. 두 번째, 지금 이거 온베이스 안 되는 거, 이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게 안 되고요. 두 번째 잡는 거 각도를 처음에 잡았죠. 이 각도 잡았으면 이 각도 잡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더 낮은 각도로 잡아야죠. 더 밑에는 더 낮은 각도로. 몸이 더 점점점 낮춰줘야 돼, 안 낮춰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는데 계속 그 몸이 낮춰줘서 안 낮춰져요. 똑같은 각도로 계속 내리면 얘는 굳이 각도를 잡아도 얘는 이렇게 나간다고요. 똑같이 이래. 똑같은 자세에서. 그쵸? 그럼 계속 내가 3번을 왜 잡아? 한 번에 다 잡지. 한 번에 잡아주면 되잖아. 굳이 3번을 왜 잡아? 3번을 잡아주는 이유는 얘를 라운드로 만들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라운드로 잡아야 돼.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운드 됐잖아. 계속 이렇게만 내려가면 어떻게 돼? 사각이잖아. 하나, 둘, 셋. 라운드잖아. 그쵸? 얘가 라운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어. 되는 건 이상해. 되면 여기 안 왔지.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커트가 지금 다 이제 드라이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다 됐는데, 자,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고요. 층이, 드라이만 하시죠. 네, 드라이만. 자, 일상생활에서 생머리이신 분들 있죠. 생머리는 지금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곱슬머리는 약간 드라이가 필요하겠지만은요, 생머리이신 분들은 드라이만 하셔도 알아서 들어가요. 지금 이 자세는 층을 낼 때 호리존탈로 커트를 했을 때 내는 방법도 있지만 버티컬로 내는 층이 MMS 방향성 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버티컬의 거의 60%를 차지해요. 버티컬이. 다이아고널과 호리존탈의 커트도 많이 있지만 MMS 방향성 커트에서는요, 거의 버티컬 커트가 60%를 차지해요. 왜냐면 버티컬 커트가 선이 더 깨끗하고 더 이쁘거든요. 층이 더 예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세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수업할 때 굉장히 애먹고요. 짧은 커트 할 때 더 많이 애먹습니다. 그리고 언더커트 중요하고요. 오버커트는 쉽습니다. 편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층을 내다 보니까 얘는 사각이죠. 사각에서 아까 층 위에서 층 냈어요, 안 냈어요? 살짝 냈죠. 하다 보니까 얘는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면서 살짝 후대각이 나오는데, 자, 후대각이 나와요. 뻗치는 머리 없죠. 근데 어디가 뻗쳐요? 밑에 머리 사각은 뻗쳐요. 얘는 사각이잖아요. 코너에 있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코너가 뻗치게 돼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드라이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잡을 수 있어요? 문제점 발생이 돼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게선이 있으면 무거워요. 그쵸? 살짝 들어서. 이제 얘는 뭐예요? 오버빗질. 오버빗질해서 이 다음 작업할 때는 어떻게 빗질을 하냐면요. 똑같아요. 처음에 아까 우리 버티컬 방사형 파팅 했어요, 안 했어요? 방사형 포인트 커트 진행했고, 스퀘어 포인트, 다중 포인트 빗질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위에 코너 요 부분이 뚜껑머리를 만들어요. 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얘는 그레듀에이션이고요. 얘는 유니폼이고 얘는 인크리스예요.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떨어지면서 요런 무게선을 만들어요. 이 무게선이 어때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서요. 그 부분의 코너를 어때요? 살짝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자들 단발머리, 일자 단발머리 있죠. 일자로 자른다는 머리. 그쵸? 일자로 자르는 머리도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요 코너만 끝에만 살짝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10대의 머리 자르는 머리도. 그러면 뻗치는 머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삼각기법이 안 돼요. 우리가 고객님이 생각하는 단발과 미용사가 생각하는 단발은 달라요. 고객님이 생각하는 단발과 미용사가 생각하는 단발이 달라요. 10대는 제가 그림 그렸죠? 아까 그림 그린 단발이에요. 고객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그 단발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10대는 완전 일자, 층 내는 거 정말 싫어요. 하지만 코너 정리가 정도까지는 용납이 돼요. 완전 일자. 20대는 층을 살짝 내줘야 돼요. 30대 층을 더 내주는데 앞에 머리까지 후대각으로 잘라줘야 돼요. 10대, 20대까지는 후대각을 굳이 안 잘라줘도 돼요. 30대는 완전 후대각을 완전 많이 줘야 돼요. 30대는 후대각을 많이 줘야 돼요. 40대는요, 층을 더 많이 내서 옆에 머리도 굉장히 가볍게 잘라줘야 돼요. 왜? 하관이 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고객님이 생각하는 단발과 내 헤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단발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발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단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단발이 뭐예요? 고객님이 와서 단발이 뭐예요? 원링스. 단발이 뭐예요? 단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단발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발이 뭐야? 짧은 머리. 탁 잘라주는 머리? 어깨가 다지 않는. 단발의 어원은요, 단발의 개념을 딱 정의를 해보면, 단발의 정의는요, 영도에 있는 원랭스가 단발이에요. 무조건. 보브 스타일.
보부 스타일 무조건 뭐예요? 0도에 있는 원랭스에 있는 걸 무조건 단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객님이 오면 무조건 단발 잘라달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잘라놨냐고 그래. 왜? 고객님은 레이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0도 각도인지 어떻게 알아? 고객님이 프로야? 고객님이 그럼 디자인 할게? 아, 다 알고 있으면? 가르쳐줘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레이어 단발. 레이어가 있는 단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층이 있는 단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그러면 층을 내야지. 그러니까 고객님, 고객님은 단발 해달라는데 미용사는 진짜 딱 맞게 40대 됐는데 일자로 딱 잘라놔. 그리고 우리 미용실에서 하소연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코너 정리. 재밌죠? 응?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단발이라는 개념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니까? 그렇지.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고객은 프로가 아니에요. 고객은 아마추어, 애기, 초등학생하고 똑같은 거야. 고객을 모르기 때문에 고객을 가르쳐야지. 아닌가요? 고객이 알면은 고객이 머리 자르게? 고객한테 돈을 왜 받아? 고객이 모르니까 고객한테 가르쳐 줘야지. 고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고객을 모르기 때문에. 응? 그게 그건 줄 알아. 우리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이러 갈 때 처음 갖는 뭐야. 처음 한 요리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 줄 몰라. 그러면 거기 사람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점원한테. 처음부터 알고서 들어갔어? 막 생전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야. 근데 먹는 방법이 전혀 몰라. 어? 근데 가서 알고서 막 먹어? 아니잖아. 점원한테 물어보잖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사, 고객님들도 미용실에 오면 다 똑같은 줄 알아. 단발이면 다 똑같은 줄 알고, 레이어는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럼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그 나이에 준하이만큼 고객님들한테 층을 얼마 정도 낼까요? 가벼운 거 좋아하세요? 무거운 거 좋아하세요? 당연히 물어봐야지. 단발이면서도 무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발이면서도 가벼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단발이면서 가벼운 거 좋아한다면 레이어 커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단발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레이어 단발이라고 얘기하세요. 레이어 밥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보부 단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창피하니까. 주목된 말이죠? 그쵸?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층을 안 내고 싶다. 난 앞머리를 안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뒤에 다 내려서요. 다 내려서 저번에 요 사이드 라인에 맞추면 얘는 후대각이 돼요. 얘는 후대각이 돼요. 아셨나요? 뒤로 넘어갈 때 얘가 후대각으로 나와요. 요 라인에 맞춰서 앞머리를 일자로 잘라놓으면. 왜냐면 앞에가 길어지면 전대각이 나오는데 얘를 요 앞머리 요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번에 있는 나중에 지금 이 가발은 여기가 많이 표시가 안 돼 있죠. 나중에 자르다 보면은요 여기가 나중에 삐져나와요. 네, 삐져나와요. 어떻게 삐져나오냐면요 이렇게 살짝 보면 이 부분이 라인이 맞아서 삐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얘만 따로 놀아요. 얘만 따로 누를 거예요. 그게 위험적이에요. 그건 언제 잡을 수 있느냐? 드라이를 다 끝내고 나서만 보여요. 드라이를 다 끝내고 나서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냥 커트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드라이를 다 끝내야지만 보이는 게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자르냐? 그 부분은 살짝 내려서 이 부분만 살짝 커트를 진행하시고 아니면 프렌치 컷으로 딱 내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프렌치 컷을 해서 쓱쓱쓱쓱 잘라주시면 돼요. 손가락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왜? 자, 보세요. 우리가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난 부분만큼 얘는 머리카락이 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그만큼 많죠. 그럼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얘는 이만큼 난 부분이 머리카락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들이 제 맘대로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죠.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 맘대로 놀아요. 양쪽 사이드는 제 맘대로 놀지만 얘네들은 지 맘대로 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쵸? 만들어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죠. 같이 놀게. 왕따 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 어떻게 해요? 숯을 살짝 쳐주는 거예요. 이 걷어서 속으로 치면 안 돼요. 이렇게 걷어서. 뭐 그거는 뭐 편하신 데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예요. 네. 거기만 숯을 많이 치면 또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대수 쓰면 같이 잘라서 연결을 시켜주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거 같으면 속에 있는 머리 아예 다 없애버리지. 속에 있는 머리 다 없애버리지.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자, 보세요. 요 상태에서 쭉 갔는데, 아까 제가 각도, 자, 보세요. 각도, 이만큼 해서 각도 맞아요, 안 맞아요? 각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안 맞아요? 제가 잘못 잘랐나 보지. 자, 그럼 각도 맞춰서 자를게요. 자, 앞으로. 자, 이제 각도 맞아졌죠? 네. 자, 떨어지는 선을 보세요. 따로 놀아요, 안 놀아요? 얘하고 따로 놀잖아요. 각도 좀 맞췄잖아. 맞췄는데 왜 따로 노냐고. 왜 따로 노냐 이거죠. 여기 들어간 이 부분에 요만큼의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 사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사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20대까지는 여기를 안 잘라주면 돼요. 20대는 여기 잘라주면 안 돼요. V라인이잖아. 사각을 좋아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얘를 잘라줘야 돼요. 왜요? 무거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가 무게감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울 생각하셨어요. 많이 가볍죠. 코너 삼각형 조금만 자르면. 근데 뭐 얘하고 디스커넥션 됐어요, 안 됐어요? 디스커넥션 됐죠. 요런 게 디스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또 이제 위험 지역이죠. 그쵸?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앞으로요? 자, 디스커넥 됐어요, 안 됐어요? 잘라먹은 그만큼. 자, 보세요. 디스커넥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연결됐죠?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각도는 디스커넥션인데 다르게 자랐는데 떨어질 때는 라인이 똑같아져요. 빗질했을 때는. 똑같이 빗질을 해놓으면 떨어졌을 때는 따로 놀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두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지역 요 사이 요 밑에 거를 조금 잘라낸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걸 삼각 베이스를 살짝 앞으로 똑바로 들어든지 대각으로 살든지 그걸 잘라주면 자르면 자를수록 가벼워져요. 단발에서만 그래요. 네. 아니요. 단발 그러니까 이런 전대각이나 후대각이나 다 똑같이. 짧은 긴 머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전체 머리 단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쟤는. 저희 MMS 방역성 커트는요. 긴 머리, 짧은 머리, 숏커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상의 원리. 어떤 머리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머리는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노네요. 짧은 머리에서도 저게 생겨요. 100% 무조건 생겨요. 100%. 두상이 그렇게 그래서 위험지역이라는 존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요 부분만 어떻게 해요? 숯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숯을 치든지 요 부분도 지금 뚜껑머리 생겼죠? 왜요? 얘가 뚜껑머리 되는 거예요. 얘가
얘 뭐예요? 앞머리에 대한 위험 지역이에요. 뚜껑머리 돼요. 그래서 얘 부분도 어떻게 돼요? 숫정리. 그냥 살포시 떨어지게. 네, 많이 자르지 말고 숫정리. 왜? 위험 지역은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쳐야 돼요.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수술 쳐야 됩니다. 아셨나요? 똑같이 뒷머리도 무게가섬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이 수술 치시면 돼요. 사이드는 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이드는. 사이드는 그 자체만으로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마무리 하시고 지금 드라이 다 해서 고객님은 어떤 순간에도 이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좀 높아요. 키가 작아서. 네, 손님이 너무 적으면 허리 좀 구부러져요. 그래요. 너무 높아요. 그래. 제가 끼가 작아서 팔이 짧아서 그럼 손님 막 웃어. 가끔씩 농담도 섞어가면서. 자,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아까 요거 했을 때 예쁘게 잘 나왔죠. 되게 가볍죠. 이 부분은 약간 무겁죠. 그쵸? 똑같은 위험적이니까 여기는 안 잘랐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요 상태에서는 요 앞머리 뺀 상태에서 요 크레스트 있죠? 크레스트 관전을 뺀 상태에서 요 부분만 살짝 코너 정리를 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볍게 나와요. 똑같이. 많이 가볍죠? 자른 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 앞에 머리는요. 앞에 머리 자르기 우리 되게 힘들어하죠. 그쵸? 자, 우리는 앞에 머리를 자를 때 통상 저는요. 우리가 이제 딱 정해놨어요. 서양에서 교육기관은 딱 정해냈어요. 눈과 눈의 관자놀에 3분의 2를 지점으로 해서 삼각 베이스를 타라. 삼각 베이스를 타서 비대칭이면 요 각도를 맞춰서 빗질을 해서 계속 끌어당겨서 커트를 해라. 이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저는 무시해버려요. 왜? 요즘 그렇게 커트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커트를 하냐. 살짝 빗질을 살짝 해서 이렇게 빗질을 해놔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놔요. 빗질을 해놓고 살짝 들어요. 들면 삼각형으로 타져요, 안 타져요? 타지죠. 왜 삼각형으로 타져요? 두상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타져요. 두상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삼각형을 타지면 내가 지금 대칭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각도를 잡아서 커팅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베이션이죠?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라운드가 돼요. 라운드. 아셨죠? 자, 여기서 한 번 잘랐죠? 그럼 여기도 라운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커팅, 세 번째 커팅. 빗질을 살짝 들어 올리면요 땡겨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자르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디스커레이션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떨어지는 선 한번 보세요.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요, 안 가요?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간다. 선이 연결만 되면 아주 잘 가게 돼 있습니다. 선이 연결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우리 가끔씩 옆에 머리 짧게 자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까 양을 많이 잡았죠? 그러면 살짝 또 빼요. 자, 그런 거 잡을 때는요, 처음에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잡아놔요. 많이 잡아서,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을 때 양을 많이 잡아요. 잘라요. 잘랐어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부분 빼요. 양 조금 잡아요. 조금 잡고요. 또 빼요. 또 빼고요. 삼각 베이스 또 잘라요. 양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딱 내리면 얘네들 단차가 이렇게 단차를 보면은요 층층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예요? 층층층 된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줘요.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양쪽 파 있는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기존의 개념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훨씬 더 2분 만에 자를 수 있어요. 3분. 3분이면 앞머리 끝. 3분 만에 앞머리 끝. 자세는 앞에서 절대 자르지 말고요. 뒤에서 자르세요.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자르세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거 3단계 하나, 둘, 셋, 양 줄여서 제일 많이 자르는 방법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자르는
똑같은 거지. 긴 머리도 왜 약간 긴 앞머리 있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네, 다, 연결돼 긴 머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장 상관없습니다. 기장 상관없어요. 각도 점점 또 내려갔죠? 그쵸? 각도 내려갔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해서 자연에서 한번 라이드 정리해놓은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얘 또한 앞머리 위험 지역이 아니에요. 위험 지역 맞습니다. 위험 지역 맞아요. 그래서 얘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해요? 수치세요. 수치세요. 아셨죠? 앞머리 위험 지역 맞습니다. 머리숱 많아요. 응? 머리숱 많아요. 수치세요. 아셨죠? 수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 수치세요. 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30대 전으로 해서 30대 미만은 무조건 무겁게, 30대 이상은 무조건 가볍게. 페이스 라인을 무조건.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층을 많이 내서, 층을 엄청나게 많이 내서 밑에 머리 막 빼놓죠. 왜 빼놓게? 가볍게 보이려고,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아니 나이가 어릴수록 뭐예요? 똑딱이 단발, 그런 머리 많이 구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구사를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사이드 수치고, 이 부분 수치고, 자, 이 부분 수치고, 이 부분 수치고, 이 부분 수치고. 자, 앞에 라인 가벼우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벼워 보이는 거는 어떤 누구나한테 막론하고 다 예뻐 보여요. 가벼운 머리는. 무거운 머리는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만 수술 제어.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리고 뒷머리. 뒷머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뒷머리도 똑같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무겁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블런트 했어야 안 했어요? 너무 블런트 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포인트. 포인트 해줘야지. 유니폼 걷어버리고요. 응? 유니폼을 남기고. 아니. 포인트라면 다 해야지. 오케이 해놓고 또 딴소리 한다. 이제 파악 다 했어. 반장님 파악 다 했어. 저러고 딴소리 해. 혼자 생각해. 혼자 막 그리고 마음대로 가요. 오케이. 그러고서 딴소리 딴 거 하고 있어. 아, 요주의 무리야. 많이 싸우겠어. 끝날 때까지 싸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일 급해. 슬로우. 미용은요, 절대 급하면 안 돼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지 사람이 와요. 자,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님만 본다. 2차 가이드라인은 미용사만 본다.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님만 보기 때문에 1차 가이드라인 지저분한 커트는 꽝. 고객님이 안 와요. 고객님이 올 수 있는 게 하려면요, 무조건 1차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깨끗하게. 2차 가이드라인은 고객님이 못 봅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집에 가서 손질해 보면은 머리가 너무 무겁거든요. 손질이 안 되고 빗질이 안 되거든요. 0.5 아니 5cm만 차이가, 아니 5mm만 차이가 나도 미치도록 손질이 안 되거든요. 그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줌마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미용이 어려운 거예요. 왜? 똑같은 머리를 했는데 어디 가면 머리를 잘 자르고 어디 가면 못 자르는 거야. 그게 바로 무게감이라는 거야. 그 무게감을 MMX 퍼스코트가 지금 찾아냈잖아. 찾아내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긴 머리도 지금 헤매는데 나중에 짧은 머리가 어떻게 해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머리도 헤매는데 짧은 머리 갈 때는 완전 미쳐요. 짧은 머리는 아주 작은 거에 용납이 돼요.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1cm의 단차도 용납이 돼요. 얘는 밑에 머리 깨끗하게 안 해도 거의 느낌이 맞아요. 근데 짧은 머리는요 1cm의 단차도 용납이 안 돼. 왜? 거기 부분만 뚜껑머리 나오거든요. 그거 선 다 연결해야 돼요.
남자 머리 더 심각합니다. 수쳐요? 수치면 문제 심각하죠. 수치지 않은 커트를 배우려고 저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질감 커트까지 다 끝났어요. 숱은요, 어디만 쳐요? 위험 지역만 친다. 나머지는 수술 치지 않는다. 수술 치면 처음에 수술 칠 때는 딱 이쁜데요. 일주일 뒤, 2주일 지나서 딱 하면 그 수술 친 부분부터 걸려요. 수술 친 부분서부터 걸려요. 아세요? 수술 친 부분이 걸려요. 손가락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상한 부분은 못 잘라내요. 근데 이렇게 블런트 커트는요, 한번 잘라놔도 그 다음에 가도 안 걸려요. 걸리지 않습니다. 왜? 잘라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블런트 커트는 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블런트 커트는 정말 어려운 커트예요. 질감 처리한 것도 블런트 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 커트예요. 질감 정리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질감 정리한 거죠. 끝에만. 네. 항상 블런트, 그러니까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해요. 숱이 적은 사람들은 이 블런트도 안 해요. 아니, 포인트도 안 해요. 숱이 없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안 하고,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만 포인트 커트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단발머리 디자인 뽑아낸 거예요. 자, 의자에 앉으세요. 수술 치지 않는 단발 레이어. 맞나요? 맞아요? 그쵸? 자, 처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2등분 나눴죠? 그쵸? 크레스트를 나누든지 말발굽존을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 여기 사각 타놓으신 분 계셨어요. 인정 안 해.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되겠죠? 자, 2등분 나누는데 말발굽존을 타셔도 되고요. 크레스트를 타셔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선이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삐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등분을 나누는 장점은 뭐예요? 대칭이 쉬워요. 대칭을 잘 만들 수 있어요. 대칭 잘 맞아야 맞아요. 우리 항상 단발머리 커트 할 때 항상 비대칭 커트 한다고 우리 항상 문제점 되겠는데 2등분을 나눈 상태에서 딱 자르니까 단발을 정말 잘 맞춰서 자를 수 있어요. 그쵸? 그 대신에 내가 계속 몸이 움직였을 때만. 그리고 빗질은 빗등으로 한다, 빗살로 한다? 빗살로 빗질을 한다. 빗등으로 하게 되면 위에 머리가 길어지고 밑에 머리가 짧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밑에 네이프 있죠? 네이프 한 2cm만 빼놓고요. 요 머리를 1cm로 더 짧게 잘라놔요. 일부러. 밑에 나중에 빠지는 머리 없애려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디스커넥션으로 밑에 머리를 1cm 더 짧게 잘라놔요. 그리고 위에 머리를 덮어놔요. 그러면 밑에 머리 빠지는 머리를 아예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방법을 나중에는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단지 이제 저는 원리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 대신에 요런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야지만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준선 잡는다. 시작점. 시작점이에요. 얘 뭐예요? 언더존이죠? 그쵸? 언더존만 시작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의 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렸죠? 오버존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서 요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을 잡은 걸로 또 잘라서 머리를 잘랐어요. 무게선 여기 생겼죠? 그쵸? 똑같은 무게선인데 0도죠? 0도. 그쵸? 1, 2차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쵸? 요게 몇 대? 10대. 요즘 말하는 똑딱이 단발. 자, 층을 냅니다. 이제 층을 냅니다. 층을 내는데 처음에 크레스트 밑에 있는 기준선 잡아서 원넥스 잡았죠. 깨끗하게 잡았죠. 그렇죠. 1차 가이드라인 먼저 시작했어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잡아놨어요. 그래서 2차 가이드선은 우리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럼 기준선 잡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잡을지 우리는 감을 모르죠. 그렇죠. 1차는 깨끗하게 다 잡아놨어요. 그럼 2차에서 우리는 층을 내야 돼. 층을 내는데 우리는 문제점이 아까 있다고 했죠.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얘는 무겁고 얘는 가볍고 얘는 무겁다. 얘는 가볍다. 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옆에는 사이드는 무조건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무거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많이 내면 돼. 그쵸? 층을 많이 내면 되고, 가벼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적게 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 부분에 1, 2cm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원랭스로 남겨놔라. 원랭스로 남겨놔라.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왜? 적절한 무게감을 내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르는데, 자, 요 상태에서 원포인트 방사형 원포인트 점이 하나 있죠? 그쵸? 포인트에서 방사형으로 머리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온베이스로 진행을 했어요. 온베이스로 진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했는데 각도를 어떻게 잡았냐? 우리 낮은 각도 잡았어요. 낮은 각도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단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각도 잡으니까 어떻게 잡아요? 또 이렇게 나오네? 또 각도 잡으니까 어떻게 나와? 또 요 각도 나오네? 다 하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돼? 요 라운드가 나네. 라운드가 나오네. 그쵸? 근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얘를 일자로 잘라놔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얘나 뭔 차이요? 똑같지. 그쵸? 맞아, 맞아요. 똑같은 차이예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둥근 두상에 맞는 커트선도 둥글게 나와야지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 아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은 원랭스. 자, 요 개념을 따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리프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엘리베이션의 원리인 거죠. 똑같은 각도로 단지 밑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각도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선이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얘는 1차 가이드라인 기준선 잡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할 때는 기준선이 뭐가 돼요? 얘가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 어디가? 정중선. 얘가 뭐예요? 시작선. 시작선이 되는 거예요. 정중선이 시작된 선이 돼서 사이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라인이 나오죠. 왜? 온베이스니까. 제가 온베이스라고 예를 들었죠. 얘네들은 뭐예요? 수평이에요. 수평이 원리가 뭘까요? 자, 두상이 이렇게 있어요. 두상이 라운드죠. 얘 수평이에요. 수평 맞아요, 안 맞아요? 수평이죠. 라운드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얘 수평이에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수평을 딱 대면 라운드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는 수평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뭐예요? 수평 아니에요.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나오는 머리는요, 전대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뒤에서 딱 봤는데 일자로 뚝 떨어졌어. 얘는 전대각이에요. 양쪽 사이드가 길어진 거예요. 가운데는 짧고 양쪽은 길어진 거예요. 그럼 전대각이에요. 이해가 됐죠? 거기 앉아있어? 안 보이게? 뺏겼어?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해서 다 했어요. 그쵸? 다 해서 가서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여기까지는 3번. 3번에 거쳐서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자, 사이드. 사이드 갈 때 다중 포인트 뭐예요?
스퀘어죠? 스퀘어라는 뜻은 여기가 사각이라는 뜻이에요. 파팅이 사각에서 스퀘어 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팅을 해서 사각을 했는데 요 부분 요만큼 1에서 1cm 정도는 빼놓고 진행을 하고요. 요 각도만 뭐예요? 한 번에 거쳐서 커팅을 진행을 한다. 한 번에 커팅을 진행한다. 그래서 요 부분은 라운드로 만들어야 했는데 라운드가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라운드가 안 됐죠. 그쵸? 반으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편리상 잡아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요 부분, 요 코너에 있는 부분 말발굽 좀 잘라요, 안 잘라요? 말발굽 좀 자르잖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얘에서 이어투 이어라인에서 앞으로 포워드로 가면 뭐가 나와요? 후대각이 나오고 리버즈로 가면 전대각이 나오고 온베이스가 나오면 수평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수평을 잡아놨죠? 근데 약간의 전대각이에요. 수평이면 얘도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약간은 이렇게 삐져나오죠? 얘가 앞에가 길어졌잖아요. 정상으로 따지면 얘도 이렇게 굴러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살짝 삐져나와서 이게 우리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약간 전대각의 느낌이죠? 전대각이 나온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뭐예요? 앞으로 포워드로 갔을 경우는 2차 가이드라인이 뭐가 나와요? 후대각이 나오죠. 자, 수평으로 갔을 때는 요 느낌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전대각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맞게끔 내가 응용하는 상태로 사는데, 자, 대체적으로 전대각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커트에서는 이쁘다, 안 이쁘다? 대체적으로 많이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게감이 형성이 돼요. 수평과 후대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수평과 후대각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전대각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대각은 하지 마세요. 아주 무게감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커트예요. 전대각은. 이런 단발머리 커트에 2차 가이드선의 무게선이 전대각은 굉장히 안 맞는 커트예요. 후대각이나 수평의 개념으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뭐 했죠? 앞머리 잘랐죠? 앞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어요? 그냥 들다 보니까 삼각부에서 탔어요, 안 탔어요? 들다 보니까 삼각부에서 타졌죠. 근데 한 번에 각도 들어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떨어져요? 따로따로 놀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연결. 언제? 어떻게? 내린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르는 걸 우리는 프렌즈 컷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을 대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자르는 거. 그게 뭐예요? 자연분배라고 해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느낌대로 우리 라인을 잡는 거. 아셨죠? 그러면 양쪽에 파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짧은 쪽이 긴 쪽으로 간다. 파마를 말할 때도 이렇게 말았어도 짧은 쪽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간다. 짧은 쪽이어서 이렇게 마는 것보다 짧은 쪽일 때는 반대로 파마를 마는 게 훨씬 더 낫다. 볼륨감이 훨씬 더 많이 살으니까. 그래도 반대 방향으로 파마를 말았어도 어때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항상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간다. 그러면 파마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형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죠. 그럼 이거는 뭘로 잡을 수 있어요? 커트로 잡는다. 우리는 그동안 파마로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아닙니다. 커트로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커트로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무게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완성했죠? 그리고 무게감 문제, 우리 이제 뭐 생겼어요? 위험지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군데.
내가 생겼죠? 적절하게 디자인 잡는 거 위험지역. 문제점 발생이 되는 거 찾아내서 컨트롤 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잘랐죠? 근데 오늘 단발머리에 대한 개념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4가지. 나이별로 따지는 단발머리. 지워요. 사진 찍었어요? 전체 카톡 올려. 전체 카톡 올리라고. 네. 사진 찍은 사람 전체 카톡 올려주세요. 뭐요? 다 찍었어. 자, 보세요. 나이별로 생기는, 자, 10대, 20대, 30대. 자, 우리가 고객이면 나이별로 따라서 단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단발의 개념은 뭐다? 영도. 영도의 원랭스를 우리는 단발이라고 한다. 전문적인 용어 정의로, 영도를 우리는 단발머리라고 한다. 그러면 고객이 생각하는 단발머리는 뭐냐? 나이별로 달라진다. 고객이 생각하는 나이별로 달라진다. 자, 10대. 똑딱이 단발. 원랭스. 10대는 원랭스 단발을 우리는 똑딱이 단발을 단발이라고 얘기합니다. 10대는. 자, 20대. 수평. 층을 내요. 여기서 20대도 똑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30대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자, 30대. 30대는요, 얘가 없어져야겠죠? 그쵸? 얘가 많이 올라가요. 그쵸? 많이 올라가고, 층이 얘도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쵸? 이런 느낌의 30대. 40대. 40대는요, 얘가 많이 올라가요. 기준선. 얘가 요 무게선이 있으면 안 돼요. 4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짧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전대각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굴려줘요. 층이 많이 나요. 40대 이상.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요, 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런 커트선이 나와요. 얘는 이런 커트선이 나와요. 40대는, 아니 30대는. 40대는요, 요게 없어져요. 40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얘는 내려서만 잘라요. 얘는요, 들어 올려서 잘라요. 얘는 들어 올려서 올려 자르는 거 없어요. 40대는 무조건 들어 올려서 잘라야죠. 왜? 이 탑 부분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예요? 들어오서 올려서 층을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40대는. 똑같은 단발머리여도. 안 그러면 위에가 자꾸 처지거든요. 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단발은 개념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0대가 오면 어떤다? 머리 층 낼까, 안 낼까? 층이 거의 대부분이 안 내기를 원한다. 자, 20대는 똑딱이 단발했는데 아까 오늘 처음에 잘랐던, 첫 번째 잘랐던 각도, 그 정도 각도로 유지시켜준다. 다 30대 오면 두 번째 각도, 스퀘어 정도로 각도를 내준다. 40대가 오면 단발머리는 스퀘어 각도로 내줘서 커트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물어봐. 조금 더 난 더 가벼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도 들어줘라. 들어서 커트를 진행해주라. 오케이? 그리고 앞에 머리 후대각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 상태에서 얘를 용납을 한다.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 코너를 용납을 한다, 안 한다? 용납 안 한다. 잘라줘라. 이 코너 부분 잘라줘라.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도 똑같이 요 코너 있는 부분 살짝만 잘라주면 훨씬 더 잘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이별로 우리가 단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커트를 진행을 해라. 아셨죠? 자, 질문. 1cm 띄우라는 얘기가 요 밑에 여기에서 요 1cm 띄우고 밑에에서 1cm 띄운다는 소리가요. 네. 여기 가발을 이렇게 보면 요 높이. 여기죠? 네, 요 부분. 요 부분에 내가 빗질을 할 때 내가 1cm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스퀘어로 싹 들면 요 코너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저절로 알아서 떨어져. 왜냐면 따라오지를 못해. 저절로 떨어져. 왜냐면 자, 원랭스로 자르면 위에 머리가 길을까요? 밑에 있는 머리가 길을까요? 밑에 머리가 당연히 짧죠. 위에 머리는 길죠. 내가 각도를 들었잖아요. 각도를 든 만큼 밑에 머리는 딸려오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빠지죠. 짧으니까. 그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2cm 정도 빼야 되겠다는 감을 잡고 내가 가서 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머리는 빠질 만큼 남겨놓는 거야. 안 자르고. 그리고 자, 이렇게 빗질해 보면 이 코너가 여기 코너가 각이 있어요, 없어요? 각이 있죠? 그죠? 요걸 안 자른다. 그렇지. 인위적으로 내가 2cm를 딱 빼놓고 요는 안 자른다 이게 아니고 내가 빗질을 하면서 감을 잡는 거야. 이 정도면 2cm 정도 되겠다 싶으면 요 머리는 밑에는 안 잘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그냥. 빠지면 밑에 떨어지는 거야. 동시에 원랭스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야. 어? 밑에가 짧으니까. 각도를 들었잖아. 등과 동시에 얘네들은 빠져버리거든, 알아서. 그게 2cm를 빼놓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적으로 빼놓는 게 아니고. 오케이라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자,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고요. 이 단발머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사실 지금 국내에서나 제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도요. 지금 이 머리가 제일 많이 유행을 해요. 한국 스타일에서 지금 한국 머리 스타일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발머리 하나만 잘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똑같은 가발이에요. 똑같은 단발인데 이 똑같은 단발에도 4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4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똑같은 단발인데. 단발, 귀 파해진 단발, 많이 파인 단발, 아즈마 컷. 요것도 나이별로 또 나눠져요. 똑같은 단발인데. 왜? 지금 상태에서는 귀가 안 파여졌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귀가 파이거든요. 그거에 또 따라서 지금처럼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층이 또 달라져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가발 갖고 와서 또 작업 또 할 거예요. 제가 이 가발 가지고요. 이 가발